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뭐 과거 논문에 기반하여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제 작년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온 내용이고 이제 비타민 D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바로 선 요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운동이랑 비타민 D를 기본적으로 좀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치료제는 아니고 단순히 이제 도움을 준다 이 정도 수준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논문 내용을 보면 비타민 D는 이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이제 면역력이랑 바이러스가 합성되는 것을 좀 억제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기 전에 검출값이죠. 저번에 임계 질량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검출값이 낮은 시기에는 이제 비타민 D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비타민 D가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사람에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면역을 일으켜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함께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바이러스가 한참 커졌을 때는 이제 비타민 D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된 거죠. 아직까지 비타민 D랑 이제 인체와의 그 영향성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중에 있고 명확한 명확한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례랑 임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비타민 D의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치료 방법이나 치료에 대한 논문은 더 이상 이제 확인되기가 어렵고 이제 어떻게 뭐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하여도 그것을 이겨내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좀 중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치료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뭐 앞서 메르스도 아직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개인 건강 관리를 충분히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또 이 연구 자체가 이제 비타민 D의 결핍이 세계적인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실제로 몇몇 역학 연구에서는 인체에서 비타민 D 결핍 상태가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 1에서 이제 햇빛과 열로부터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제 각각 7개의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 이제 7DHC가 프리비타민 D3와 비타민 D3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순서대로입니다. 시퀀스가 뭐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뭐 햇빛에 쬐거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몸에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비타민 D는 이제 간에서 이제 VDBP 이제 간으로 국소화됩니다. 이제 히드로칠라제는 이제 비타민 D를 D로 이제 변환을 시키고요. 그다음 이제 작용을 위해서 신장으로 운반이 됩니다. 또다시 이제 변환이 되고 변환이 된 뒤에는 이 비타민 D의 수용체는 이제 장이나 뭐 뼈, 신장, 피부, 심장, 부갑상선, 근육, 뇌, 췌장 베타세포, 뭐 상피세포 등으로 다양한 이제 세포 항아리로 표현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햇빛을 쬐라는 겁니다. 이제 햇빛에서 얼마나 이제 해 자체가 영양소가 충분히 사람이 그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장기랑 이러한 메커니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한 이제 면역 세포에 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한 걸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번 보시면 이제 감염 부위로부터 면역 세포를 동원하기 위해서 FPRL1이랑 CCR6의 결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FPRL1이랑 CCR6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EGFR 전사 촉진을 통해 이제 선천적인 면역을 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제 막 탈분구가 이제 사이토크롬 C의 방출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에 제거를 하는 과정이 이제 3번 과정이고 이제 세포 진입 이제 복제 바이러스죠. 지금 코로나가 복제 바이러스잖아요. RNA 타입의 복제 바이러스의 방출을 하향으로 조절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TLR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그 분해 및 유도된 면역 반응으로부터 이제 바이러스 RNA를 보호하는 과정이 5번 과정이고요. 이제 비리온의 직접적인 영향 등 총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비타민 D의
면역 조절 기능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제 일반에서 바이러스 특이적 T세포가 이제 증가하고 인플루엔자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B세포가 혈장세포 및 전환세포 기억 B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세포 기능 손상 EBV가 조절되고 이제 면역세포에서 이제 이용 가능한 바이러스 항체 수준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되거나 이제 부상 부위에서 카텔리시딘 유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순환 비타민 D의 활성 형태로 국소 전환에 의해서 상향 조절을 통한 비타민 D와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코로나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를 뜻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 상피에서 이제 CXCL10 및 인터페론 베타의 유도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7번에서 이제 바이러스의 복제 RNA 타입들이 전부 다 이제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복제가 감소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완화되는 8번 과정이 있고 이제 스트레스의 불균형입니다. 이제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한데 그다음 이제 CD4 플러스 T세포의 복구가 시작됩니다. HIV 계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진입 및 바이러스 복제에 대한 숙주의 저항을 촉진시킵니다. 이제 감염 부위에 면역 세포를 충원시킵니다. 호흡기 및 뭐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겁니다. 지금 뭐 중동 호흡기 메르스 바이러스 같이 그러한 HIV 계열의 바이러스를 저항하기 위해서 촉진시키는 겁니다. 저항할 수 있는 세포들도 만들어지고요.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잠복되어 있는 감염된 세포의 감염 단계를 뭐 이 구성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은 이제 세포 및 바이러스 인자와 비타민 D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뭐 인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비타민 D의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제 비타민 D랑 이 TGF 뭐 신호 전달 경로소에서 교차 작용을 해서 비타민 D 수용체와 활성자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제 비타민 D- 자극액 단백질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억제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제 비타민 D 유도 아포토시스 이제 세포가 이제 자연적으로 괴사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VDR 결합 부위에 이제 오버래핑합니다. 이제 비타민 D가 바이러스 감염의 면역 병리학적 요인을 감소시킵니다. 염증 억제제를 유도하고 이제 세포 핵으로의 전이를 막으며 DNA 프로모터 영역과의 결합을 막기 때문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활성 유도되는 HIV 매트릭스 단백질이고 이 비타민 D는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감소시킵니다. 인플루엔자나 뭐 바이러스가 되는 이제 뭐 단백질 계열이죠. 이제 특정 상태에서는 이제 HIV 바이러스 복제를 활성화합니다. 비타민 D가. 그래서 이제 몸이 악화되었을 때는 오히려 비타민 D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까 앞서 요약드렸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비타민 D가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드시는 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즘 뭐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뭐 바이러스 영향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상에서도. 이제 바이러스랑 이제 비타민 D의 관계가 아직까지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비타민 D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더 복잡한 요소가 많고요. 이제 아까 향균이랑 면역 조절 기능, 세포 및 바이러스 인자와의 상호작용, 자가포식 및 세포 사멸의 유도, 후성 유전 요소 등 유전 다양성의 메커니즘이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바이러스 질병 심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적 결과에서요. 따라서 이제 비타민 D가 바이러스 감염에서 면역 특성을 가지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하고 비타민 D와 자가 포식 작용 사이의 상호작용은 특히 바이러스 감염 초기 단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비타민 D가 자가 포식을 이용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해부하는 것은 특히 다기능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비타민 D의 생물학적 작용과 그 유전적 및 후생 유전적 요인을 가진 교차 작용에 대한 이해는 특히 자가 면역 질환과 암의 맥락 또는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 비타민 D의
긍정적인 영향과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표로 나타낸 거고요. 뭐 여기 보시면 다양합니다. 뭐 에이즈 감염자도 있고, 뭐 시한부 같은 분들도 있고, 뭐 중증 질환자, 당뇨병, 심혈관 질환, 질환까지 이제 뭐 사망까지 카운트되고 있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동맥기능 장애인 사람도 있고, 이제 매춘부가 자궁경부 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된 경우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솔직히 뭐 구구절절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걸로 갑시다. 그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센트롬을 드시면 가장 무난하고요. 또 이제 충분히 하루 그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또한 이제 비타민 D 보조제 함께 병행하시면 아마 크게 부족함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남성용이나 여성용이나 이제 뭐 거의 영양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뭐 센트롬 이제 뭐 250알짜리 하나 사셔서 뭐 요즘엔 행사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뭐 주기적으로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RNA 타입의 바이러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솔직히 뭐 1년치 해봐야 뭐 그렇게 안 비쌉니다. 뭐 63,900원? 이것도 뭐 나중에 쿠폰 적용하고 뭐 또 행사할 때 이렇게 하시면 뭐 한 5만 원 이하대로 구하실 수 있고 아니면 면세점에서도 구하셔도 되고요. 생각외로 건강을 챙기는 거에 비해서 투자 대비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뭐 병원비 한번 가서 돈 쓰는 것보다 이런 본인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뭐 제약사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추천드리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뭐 크게 뭐 남성 여성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실버라도 뭐 어차피 그 영양 팩터들이 다 똑같고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 맞춰져 있는 거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제 자기 보호가 중요합니다. 자기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고 또 최근에 이제 뭐 많은 관공서라든지 뭐 운동센터들이 문을 닫지만은 그래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제 홈 트레이닝 같은 게 많으니까 기초 체력을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뭐 특히나 유증상자들이 이제 더 빨리 돌아가시는 게 있으니까 항상 자기 관리에 지금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